우리가 나이를 들수록 부부관계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한 아내가 어느 순간 남편과의 정서적 거리를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때 남편을 깊이 사랑하던 여성이 왜 점차 마음을 닫고 설렘을 잃고 무관심해지는 걸까? 많은 부부가 겪는 현실이지만 이 변화에 대해선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다. 애정이 서서히 식어가는 과정 태도 속에 드러나는 작은 변화들, 그리고 오랜 시간 쌓여온 조용한 답답함. 이런 감정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은 기대와 말하지 못한 감정, 그리고 지나쳐버린 순간들이 오랜 세월 쌓여 만들어진 결과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 단순히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매우 현실적인 요인들에서 비롯되곤 한다. 오늘 우리는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남편에게 느끼는 감정의 변화, 그리고 이 관계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오랜 관계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라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사랑과 나이듦, 그리고 결혼에 대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하나? 감정의 짐 어느 순간 너무 무거워집니다. 결혼 후 수십 년 동안 많은 아내들은 자연스럽게 가정의 정서적 관리인이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기념일을 기억하고 가족 모임을 챙기고 병원 예약을 하고 집안 대소사를 조율하는 일들을 도맡아 해왔죠. 아이들 생일 준비부터 시댁 제사까지 남편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먼저 움직이고 먼저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60대 70대가 되어 뒤를 돌아보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형의 노동을 감당해왔는지, 그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를 비로소 체감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보이지 않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현숙 씨 가명 74세 수원 거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챙기지 않으면 집안이 멈춰버릴 것 같아서 늘 먼저 움직였어요. 근데 어느 날 왜 나만 이렇게 긴장하고 살았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제로 많은 남편들은 이러한 감정적 노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함께 살아왔지만 함께 짊어지진 않았던 거죠. 아내는 점점 지치고 무너져 가는데 남편은 여전히 익숙한 방식으로만 존재할 뿐 그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쯤 되면 아내는 결혼 생활 전체를 혼자 끌고 가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관계의 온도도 서서히 식기 시작하죠. 그 무게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또렷해집니다. 둘, 대화는 여전히 있지만 마음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혼 초기에 오가는 대화는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요즘 무슨 생각이 들어? 나중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서로의 마음에 다가가는 작은 문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궁금증, 미래에 대한 상상.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나누는 일은 부부 관계의 중심을 이루는 중요한 축이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의무적인 정보 전달로 바뀌어갑니다. 식사 시간에 오가는 대화는 반복되는 안부 인사나 날씨 이야기로 축소되고 그마저도 줄어들다 보면 하루 종일 한마디도 제대로 주고받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생겨납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내에게 묻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떤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 하루를 살아냈는지. 그 자리를 채우는 건 TV 소리, 스마트폰 알림음, 그리고 말 없는 공기뿐입니다. 아내에게 대화란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니라 마음을 이어주는 끈과도 같습니다. 그 끈이 느슨해지면 동행자였던 남편은 점점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와 동시에 아내 자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곁에 있는 걸까? 이 사람에게 나는 여전히 중요한 존재일까? 이런 물음이 쌓이면 말하고 싶은 마음부터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화가 끊어진 자리는 점점 정서적 고립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아내는 여전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안에 진심이 빠져 있다면 단지 옆에 앉아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너무도 잘 압니다. 감정적 친밀감 없이 동행만 이어가는 결혼은 어느 순간부터 외로움을 더 짙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가장 가까운 사람 곁에서 느껴질 때 더 깊고 조용하게 스며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 멈추지 않는 집안일, 그리고 점점 쌓여가는 마음의 피로 긴 세월을 함께한 부부들 사이에서 여성들이 가장 자주 토로하는 불만 중 하나는 바로 끊이지 않는 집안일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결혼 초에는 당연한 일처럼 여겼던 그 일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본인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점점 지쳐가는 것이죠. 서울 은평구에 사는 6세 김영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애들도 다 컸고 남편도 퇴직했으니. 근데 여전히 식사 준비는 제 몫이고 청소도 제 몫이고 빨래며 쓰레기며 손 안 대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참 서운하더라고요. 실제로 여러 조사에서도 은퇴 후에도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여성이 계속 떠맡는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예전처럼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집안일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세 끼를 집에서 챙기고 남편의 생활까지 함께 감당해야 하니까요. 그 시작은 사소한 것에서 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싱크대에 다시 쌓여있는 그릇들, 세탁한 옷을 개어 놓았는데 그대로 소파 위에 방치된 셔츠, 화장실의 물때, 현관의 신발, 냉장고 속 유통기한 지난 반찬들까지. 이런 자잘한 남겨진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단순한 짜증을 넘어서 왜 나만 계속 이걸 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생겨납니다. 그 질문은 점점 마음속에서 분노로 서운함으로, 그리고 때로는 체념으로 변합니다. 더 이상 말해서 바뀔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게 되고, 이 사람은 원래 이런가 보다 하는 포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힘든 건 단순히 집안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조차 보이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적 고립감입니다. 나이가 들어 힘이 예전 같지 않은데도 여전히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현실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지침은 부부 사이의 온기를 서서히 앗아갑니다. 넷, 아내는 잘하는데 남편은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 대한 갈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아이들 뒷바라지를 끝낸 뒤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서서히 고개를 듭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들, 여행을 떠나고 싶고 책을 읽고 싶고 배워보지 못한 것을 도전해보고 싶어집니다.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싶어지는 시기, 바로 그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함께 살아온 남편이 그 흐름을 따라주지 못할 때 생깁니다. 아내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할 때 남편은 늘 하던 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나이에 뭘 또 배우냐, 귀찮게 왜 나가려고 하냐는 반응이 돌아오면 아내는 점점 주저하게 됩니다. 수원에 사는 68세 박정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제야 내 시간을 조금 가지려 하는데 남편은 그게 불편한가 봐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시선을 주더라고요. 마치 내가 너무 멀리 가는 것처럼. 이런 감정은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처음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나 싶다가 조금씩 왜 나는 나대로 살 수 없을까? 라는 물음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이 결혼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잘할 수 없구나라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 아내가 바라는 건 크지 않습니다. 같이 성장하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길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늘 제자리에서만 머문다면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은 점점 벌어지고 그 틈은 어느새 감정의 벽으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방 같은 식탁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삶은 더 이상 닿지 않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 멈춘 게 아니라 함께 나아가려는 의지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여전히 앞으로 걸어가고 싶은데 남편이 그 자리에서 머무른 채 따라오지 않을 때 그 외로움은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훨씬 더 깊이 스며듭니다. 5. 사라지는 친밀감, 멀어지는 마음.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의 친밀감은 자연스럽게 형태를 달리합니다. 더 이상 손을 꼭 잡지 않아도, 자주 안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괜찮음이 어느 순간부터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로 바뀌기 시작할 때입니다. 애정 표현이 줄어드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지만 감정적 연결마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한 변화를 넘어 관계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감정적 친밀감은 눈빛에서 말투에서 아무 말 없는 순간의 따뜻한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아내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젊지 않아도 이전보다 살가운 표현이 줄었어도 자신이 여전히 남편의 마음속에 소중한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는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시선이 사라지고 관심이 무뎌지고 말조차 건네지 않게 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한 허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대전에서 거주하는 73세 최은희 씨는 예전과 달라진 남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서 자신이 남편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궁금해졌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예쁘다 한마디 해주던 사람이 이제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삼 마음에 걸렸다고요. 그 침묵은 말보다 더 크게 와닿았다고 했습니다. 여성에게 친밀감이란 단순한 스킨십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를 인정받는 감각이며 여전히 보고 싶은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감각이 오랫동안 사라진 채 방치되면 결국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조용히 문을 닫게 됩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이미 감정적으로 물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를 넓혀갑니다. 한 사람이 사랑받는 느낌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틈은 말 한마디, 손끝에 온기 작은 배려 하나로도 좁혀질 수 있었던 것들이었기에 더더욱 아쉽고 아프게 남습니다. 6. 기대했던 평온함은 없고 숨막히는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퇴는 마치 인생의 황금기처럼 여겨집니다. 직장이라는 무게에서 벗어나 마음껏 쉬고 여행도 다니고 배우자와 함께 조용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리라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그 변화가 뜻밖의 갈등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오히려 은퇴 후가 부부 사이에 더 큰 틈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갑자기 하루 24시간을 거의 모든 순간 함께 보내야 하는데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은 대부분 수십 년간 직장 중심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일을 멈춘 후에 삶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시간을 때우는 날들이 이어지고 결국 그 공백을 아내가 메워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2세 이남희 씨는 은퇴 후 남편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본인을 심심함을 달래줄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이 커피 마시자, TV 좀 같이 보자, 어디 나갔다 올까 라고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처음엔 반가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점점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요구가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자는 차원을 넘어서 아내의 일상을 침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가정과 자녀를 돌보며 바쁘게 살아온 여성에게 은퇴 후 시간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 시간까지도 아내에게 의존하려고 할 때 아내는 자신이 또다시 누군가의 일정 관리자, 활동 조율자, 정서 담당자가 되어야 하는 현실의 깊은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은퇴를 기다려온 게 아니라 또다시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걸까? 그렇게 기대했던 자유는 점점 멀어지고 나의 하루는 다시금 타인의 중심에 맞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관심사나 친구 독립적인 취미 생활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답답함이 더욱 커지고 아내는 점점 이 삶이 내가 원했던 것인가 라는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이런 감정은 어느새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피로감으로 번지고 그 작은 불만들이 쌓이면 결국 사랑의 온도마저 천천히 식게 만듭니다. 한때는 함께 늙어가는 삶을 꿈꿨지만 지금은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극은 시간이 갈수록 더 쉽게 메워지지 않게 됩니다. 7.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목소리 멀어지는 마음. 결혼 생활에서 가장 아픈 순간은 서로 언성을 높일 때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된 게 아니라 말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존재 자체가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은 느낌. 그건 고요하지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살아온 아내들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말이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예전에는 사소한 걱정 하나에도 귀 기울여주던 사람이 지금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래 알았어 한마디로 넘기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불편함을 조심스럽게 꺼내보아도 대답은 짧고 관심은 흐릿하고 진심은 벽을 넘지 못합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75세 강선옥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나면 상대방의 반응보다도 그 말이 허공에 사라지는 느낌이 더 쓰렸다고, 어떤 말도 마음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말하려는 의지조차 사라져간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진짜 바라는 건 거창한 이벤트나 고백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이 여전히 존중받고 있다는 작은 확인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보냈는지, 그 마음 하나쯤은 여전히 소중하게 여겨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아내는 점점 감정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서운함이 쌓이고 그 다음엔 기대가 줄고 결국에는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접고 나면 다시 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반복된 무시와 무관심은 결국 조용한 체념으로 바뀌고 그 체념은 사랑의 반대말이 되어 마음 한켠을 차갑게 채웁니다. 어느 날 문득 함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내는 비로소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어떤 말보다 더 깊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8. 인생이 짧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아내는 조용히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은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더는 무한한 시간 속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가까웠던 이들이 하나둘 떠나고 장례식장이 익숙한 장소가 되고 달력에 표시된 생일보다 병원 예약일이 더 자주 눈에 들어오는 날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시간의 유한함을 체감하면서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를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남편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 삶 속에서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남은 시간을 보내기에 만족스러운가?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자신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아내는 조용히 마음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거리두기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4세 유정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자꾸 말도 해보고 표현도 해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조용히 있어요. 나 자신만 챙기자고요. 이렇게 마음을 거두게 되는 시점은 포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는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된 결과입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따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애정에 목말라 하거나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일부러 말없이 거리를 둡니다. 그렇게 서서히 감정은 말라가고 관계는 유지되지만 더 이상 마음이 오가지 않는 결혼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어떤 아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변해버리는 이유입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단지 누군가의 삶 속 배경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삶이 짧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아내는 비로소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 그리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없을 때 아내는 더 이상 관계를 붙들지 않습니다. 남편이 그 마음을 끝내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감정의 문을 닫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관계는 더 이상 거창한 로맨스나 특별한 이벤트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주는 마음, 이해하려는 자세, 그리고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오래된 부부 사이에 필요한 진짜 온기입니다. 아내가 어느 날 남편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보이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고 소중하게 대접받지 않는다는 감각이 서서히 쌓일 때 그녀는 마음을 닫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외로움, 반복되는 무관심 감정을 나누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체념. 사랑은 그렇게 소리 없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결혼에서 사랑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들. 대화가 끊기고 감정에 무심해지고 서로의 고단함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들 속에서 조용히 달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끝나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편이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 아내의 말에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귀 기울였던 때는 언제였는지, 단지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존중하며 감사를 표현했던 적이 언제였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라면 지금 이 관계 속에서 다시 마음을 열 여지가 남아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결혼은 도착지가 아니라 수십 년의 세월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다시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 선택은 거창한 선물이나 말보다 작고 진심 어린 반복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보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도 내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담긴 아주 작고 조용한 실천들이 멀어졌던 거리를 다시 좁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단 하나만 기억해 주신다면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나이 들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보지 않을 때 서서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노년의 부부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사랑을 선택하세요. 이해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서로를 선택하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의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